안녕하세요, 히스토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한 장. 단 한 발의 총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4년 만에 900만 명의 젊은이가 지도에서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마주한 적이 총을 든 군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쥐떼, 발이 썩어 들어가는 진흙 구덩이, 그리고 폐를 녹여버리는 보이지 않는 공포까지. 300년 제국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훗날 히틀러라는 괴물까지 탄생시킨 이 잔혹한 전쟁의 실체.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지옥 같았던 세계 1차 대전의 기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제1장 폭발하는 화약고 사라예보의 그 운명적인 하루. 인류 역사가 뒤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초, 그리고 탄환 한 발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탄 오픈카가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섞인 사리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튀어나온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황태자 부부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탕, 탕. 단 두 발의 총성. 황태자비의 흰 드레스가 핏빛으로 물들고 황태자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유럽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총성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미 거대한 제국주의의 탐욕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복수를 꿈꾸는 프랑스, 신흥 강자로 떠오른 독일, 그리고 거대하지만 병든 러시아 제국까지. 이들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복잡한 동맹의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 복잡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군. 천하를 양분한 이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에 질세라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며칠 만에 유럽 전역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청년들은 외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승리해서 집에 돌아올 것이다. 꽃다발을 들고 기차에 오르는 병사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기차가 도착할 곳은 영광의 전장이 아니라 단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갈려나가는 진흙탕 지옥이었다는 것을요. 제국들의 오만이 불러온 대재앙, 그렇게 인류사상 가장 멍청하고도 잔혹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2장 베르댕 솜전투, 이프르 전투.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전 유럽은 상상을 초월하는 소모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을 알린 것은 1916년의 베르댕 전투였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심장부를 찔러 그들의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일명 백혈 작전을 개시하며 10개월 동안 무려 4천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거대 포병 사격 전술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류 최초로 투입된 화염 방사기는 참호 속 병사들을 산채로 태우며 지옥의 풍경을 연출했고 결국 양측 합쳐 7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땅의 모양마저 바꿔버린 인간 분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르댕의 처절한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반격을 시도한 곳이 바로 솜 전투입니다. 연합군은 일주일간의 사전 포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초토화한 뒤 보병이 여유롭게 점령한다는 낙관적인 전략을 세웠지만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독일군의 견고한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은 맥심 기관총들이 불을 뿜자 돌격하던 영국군 보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단 하루 만에 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영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밀병기인 인류 최초의 탱크 마크 1을 전장에 투입하며 현대전의 서막을 알렸으나 결국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채 핏빛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벨기에의 이프르 전투에서 인류의 금기를 깨뜨리기에 이릅니다. 지루한 참호전을 끝내고 싶었던 독일군은 과학의 힘을 빌린 가장 비열한 전술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학무기의 사용이었습니다. 1915년 봄
2%의 참호 위로 6천여 개의 가스통에서 뿜어져 나온 노란색 염소가스가 죽음의 안개처럼 스며들었고 방독면조차 없던 병사들은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질식하며 보이지 않는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후 겨자 가스까지 등장하며 2%는 화학전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고 승패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장소로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제3장 참호 속에 악마 인간의 존엄이 박살난 현장. 하지만 병사들을 정작 미치게 만든 것은 날아오는 포탄보다 더 잔인한 참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른 이 구덩이는 거대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고 비가 오면 참호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끈적한 진흙 늪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오물 속에서 며칠씩 먹고 자야 했고 젖은 군화 속 발가락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손으로 건드리면 툭 떨어져 나가는 참호족의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곳의 진짜 주인인 쥐들이었습니다. 널려있는 시신을 뜯어먹고 고양이만큼 비대해진 쥐들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의 얼굴 위를 가로질러 다녔고 때로는 잠든 병사의 눈꺼풀이나 상처 부위를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옷틈새마다 들끓는 이와 빈대는 온몸을 피범벅이 되도록 긁게 만들었고 배설물과 사체가 뒤섞여 풍기는 악취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전장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조명탄이 터질 때마다 보이는 것은 철조망에 걸려 내장이 터진 채 인형처럼 매달린 동료의 시신뿐이었죠. 24시간 멈추지 않는 포격 소리에 고막이 터지고 뇌가 흔들리는 공포, 이른바 쉘쇼크에 걸린 병사들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의미 없는 중얼거림을 내뱉으며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고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안식처럼 느껴지는 아비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사장 몰락하는 제국들, 그리고 또 다른 씨앗. 1918년 마침내 전쟁의 불길이 꺼졌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러시아 제국, 4개의 거대 제국이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승전국들이 맺은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닌 복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제는 파탄났고 그 절망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의 종결은 사실 더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을 향한 20년의 휴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젊음이 진흙 속에서 사라져간 4년의 기록.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국의 영광 뒤에 숨겨진 병사들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평화로운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히스토밤이었습니다.